발끈한 윤석열 총장인데요. 이 법무부를 조국 전 장관이 떠났지만 그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 논란을 짚어봅니다. 총장은 수사 중인 상황을 사전에 그리고 또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라.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은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하네요.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좀 격앙됐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예. 당연히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검찰정법에 따르면은 네.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검찰총장만 할 수 있는 거지. 직접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네. 일반적으로는 법무부로서 어떤 직제라든지 수사 상황 개별적인 수사 상황이 아니라 전체 수사가 개시됐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통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그걸 구사 개별적으로 개입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법무부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다르죠. 법무부가 스스로 이야기했던 것은 검찰과 법무부의 어떤 분리 이야기를 하면서 법무부의 문민화까지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검사들 다 빼내고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상호 견제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모든 수사 단계마다 자신들이 개입을 해서 보고를 받겠다. 이걸 오히려 수사를 계속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고 오히려 검찰의 중립을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검찰총장이 과연 그걸 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가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김호수 차관이 법무부 차관인데 네. 사실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아닙니까? 직무대행의 역할은 사실은 장관은 아닙니다. 네. 기존에 있던 법무부 역할들을 장관이 하던 일들을 기존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있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으로서 너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먼저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김종욱 교수님. 네. 근데 정말 왜 윤석열 총장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줬을까요? 본인은 법이 없다라는 법무부 취지로 또 이 얘기를 했다고 뒷목을 잡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이 내부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추후에 알아도 저 정도 상황이라면 네. 이미 보고가 되기 전에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저는 적어도 검찰에 대한 사회적 감정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검찰은 개혁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돌이킬 수 없는 검찰 개혁이 되려면 네. 내부적 압력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분명히.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검찰 개혁이 되는 거고 네. 그것이 관행과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개혁 조치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다면 아주 강압적인 방식이거나 아니면 합의 안 된 방식을 가지고 강제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저희 직접 수사, 인지 수사를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건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네네. 하지만 적어도 전두환 정권 시대에 만들어졌던 저희 모든 수사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사전에. 이건 사전에 네. 보고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를 들면 검찰권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뒤에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건 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앞에 네. 걸 줄이는데 누가 줄여야 되느냐? 제가 볼 땐 법무부나 검찰이 하는 게 아니죠. 이건 국회가 해야 되는 거죠. 공수처를 설치하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건 네. 좀 저희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과 제도로 민주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국회는 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좀 합의를 봐서 국민에게 어떤 입장들을 정확히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위 나름대로의 그 분노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면 저는 검찰이 이런 분노를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본인들이 했던 내용들을 얘기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오게 됐는지. 전 그 전에 소위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권력에 기대서 자기들의 이익들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역할들을 해왔던 것을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본인들이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든 전문성을 강화하든 그것을 누구를 위해 강화할 것이냐. 소위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원칙을 얘기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강자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만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저는 네. 좋다. 본인들이 그런 원칙을 얘기한다면 그 이전에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했던 검찰이 지금까지 정치검찰로 행하였던 부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기반으로 해서 능력을 얘기해야지 제가 볼 때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검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자,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이 수상을 사전에 보고하라. 이거는 군사정부에서는 몰래 했는데 이젠 대놓고 한다는 거냐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아니어도 반부패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장서초 소장님과 김 변호사님께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장 소장님, 이제 윤석열 총장이 없어도 되는 반부패 시스템.
지금 패싱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일까요? 이게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복이라는 생각이신가요? 네, 또 하나는 또 이제 공수처 설치와 연동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우리 김종욱 교수님께서 얘기를 잘 해주셨듯이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냐, 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 없어도 반부패 수사 우리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네. 이거는 정말 옳고 명분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 이번 달까지 빨리 해 아니면 12월까지 빨리 정리해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네. 사회적인 공감대 그다음에 검찰의 동의 그리고 야당의 네. 여러 가지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그런 우려가 있어서 너무 속도전을 내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종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검찰이 무소불위의 네. 권력을 휘두른 거에 대해서 권력에 기대서 휘두른 거에 대해서 먼저 자기 반성해야 된다. 네. 옳습니다. 자기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과 인사권과 예산권과 힘을 갖고 검찰을 이용했던 사람이 더 나쁜 것인지 네. 아니면 그거에 힘이 눌려서 이용당한 검찰이 나쁜 것인지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네. 하여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좀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검찰 장악이냐, 검찰 개혁이냐 지금 논란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말씀 듣다 보면은 검찰청법에 대한 오해가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거죠. 지휘하려면은 뭐가 진행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중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네. 법무부장 알아야지 지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게 하는 과정이 바로 보고입니다. 네. 법이 정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가 바로 보고인데 네. 그 보고가 지금까지 잘 안 됐다는 거죠. 네. 그것을 제대로 중요 사건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보고하자 이것을 다듬겠다는 것이 지금 절차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인데 마치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하는 것이 법 위반인 것처럼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이걸 바로 알아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반적인 관점은 좀 다른 해석을 하시는데 네.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입한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난 과거에도 한번 있지 않습니까? 서면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이제 지휘하는 형식으로 나왔던 거고요. 네. 그것을 개변 사건의 단계마다 다 개입을 하는 식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개별적인 사건들을 단계마다 보고하라 이 뜻은 그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수사 개입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보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만 단순히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들도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리액션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수사 개입과 다름없다고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수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수사 보고의 원칙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단순히 보고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라는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진행 상황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일일이 단계마다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검찰청법 위반 아니냐고 보는 것이죠. 일일이 단계마다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알고 있는 사실은 법무부 장관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중요 사건에 대해서 주요 사건을 지휘할 수 있듯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어야지 검찰청법이 정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현실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동안 악유는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소속 검사를 지휘하는 만큼 지휘하기 위해서 아는 모든 만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서 모든 것을 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략적인 것만 알고 그래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지 검찰총장과 동일하게 똑같이 아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이 검찰총장이지 왜 법무부 장관이겠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통해서 그렇구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네. 검찰총장이 알고 있는 걸 알아야지 지휘를 할 수 있죠. 그 지위는 최소화돼야죠. 네. 그래야 검찰이 독립을 할 수 있고 정치적인 중립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위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한번 보자고요.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부인 조사합니다. 자, 이거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자, 여기에서 또 조국 전 장관과 연루된 그런 사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또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공직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검찰청법에 지휘를 해라.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과대하게 이렇게
행사를 하라 이렇게 하는 법무부 것은 장관이 압력을 넣는 존재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인 것이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네, 자. 저런 범죄를 조국 저지를 줄 사건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네,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상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그냥 장관분들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게 검찰의 독립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시스템이냐. 그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이거 계속 변호사분들한테 맡기니까 늘어져서요. 다음 이슈로 얼른 넘어가려고 합니다.